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한번 탭 컨트롤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탭 컨트롤을 운영하는 두 번째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자, 프론트 패널 UI상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탭 컨트롤 바가 총 최대 6개까지 지금 미리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 이 6개의 탭바를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 탭 컨트롤 바를 더블 클릭을 할 때마다 이 페이지가 탭 컨트롤 페이지가 하나씩 보이게 운영하는 자, 기능을 구현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6개가 다 풀로 보여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지 4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4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이 선택된 탭바의 보이기 기능이 비활성화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운영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탑 버튼 같은 경우는 이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기능은 심플하지만 실제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좀 코드가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탭 컨트롤의 페이지는 총 6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6개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첫 번째 페이지 1에 해당하는 탭 컨트롤만 보이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한데요. 우선 이 탭 컨트롤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자, 속성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각각의 탭바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1차원 배열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원 배열 형태로 얻은 데이터 중에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하시고, 자, 인덱스는 0, 길이는 1로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참조 번호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페이지 1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 관련된 참조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페이지 보이기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 자, 참이 아닌 경우에는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의 출력, 이 삭제된 배열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포르플 이용을 해서 오토 인덱싱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동일한 페이지 보이기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거짓으로 선언하시게 되면은 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는 보이기 기능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처음 VI가 실행이 됐을 때는 페이지 1만 화면에 보여주게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파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저는 이 탭 컨트롤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를 해서 페이지를 하나씩 보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탭 컨트롤 바 위에서 마우스 다운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더블 클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페이지를 하나씩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씩 추가하기 위해서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는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 자,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자, 페이지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이렇게 입력받게 되겠고,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페이지의 크기 정보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총 6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열 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Shift 레지스터 값이 6보다 작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보다 크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 보이기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배열의 크기보다 작은지를 체크해서 그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되겠는데, 우선 Shift 레지스터 값을 1 증가시키겠고요. 그래서 이 증가된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대한 참조 번호 1차원 배열 데이터로부터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Shift 레지스터 값 1을 증가한 Shift 레지스터 값을 길이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에서는
자, 인덱스는 0부터 해서 이 길이만큼을 잘라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은 페이지 1과 페이지 2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만 제가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게 되겠고, 그 참조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페이지 보이기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페이지 1과 페이지 2만 보이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한번 더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3개의 참조 번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에 대해서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했는데 이 값이 6보다 크다. 6보다 큰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탭 컨트롤 바를 지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탭 컨트롤 바를 하나 선택을 하시게 되겠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관련된 탭 컨트롤 바를 보이기 기능을 비활성화할 텐데요. 자, 다음과 같이 이 탭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이 탭에 대한 참조 번호를 얻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그 탭 컨트롤의 값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이, 그래서 이 값 정보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자, 0하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선택한 참조 번호를 얻으신 다음에 그 참조 번호에 해당하는 페이지 보이기 기능만 거짓으로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지 4를 선택했다. 그런데 페이지 4를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페이지 4에 대해서만 페이지 보이기 기능을 이제 오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4만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hift register 값은 그때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이를 감소시키는 코드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탭 컨트롤 운영하기 02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우선 불리한 버튼 두 개를 만들게요. 하나는 빈 버튼을 하나 불러오시겠고, 하나는 정지 버튼을 불러오시겠고요.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빈 버튼 같은 경우는 자, 딜리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딜리트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탭 컨트롤 바를 하나 만들 텐데, 자, 시스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 가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탭 컨트롤이 있겠고요.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요. 자, 가로로 눌리겠고, 여기에서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다음에 페이지 추가, 자, 이거는 페이지 2라고 하고요. 얘를 페이지 3으로 하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에 페이지 추가, 마찬가지로 또 다음에 페이지 추가, 자, 다음에 페이지에 추가를 해서 총 6개의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키우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자, VI가 실행이 됐을 때 초기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이 되면은
페이지 1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이 탭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각 탭 컨트롤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석으로 페이지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 관련된 페이지 정보로부터 첫 번째 페이지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배열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하나, 배열로부터 삭제를 먼저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배열을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서 배열의 길이 같은 경우는 자, 1로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0으로 하면은 첫 번째 자, 원소값만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관련된 값을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에서 출력이 1차원 배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인덱스 값을 똑같이 0으로 주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값을 뽑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탭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운영을 할 건데, 자, 여기서는 이 관련된 참조본에 해당하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 노드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우선은 자, 에라 클러스터를 먼저 연결해 줄게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 프로퍼티 노드에 참조번호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탭에 대한 참조번호에 자, 참조번호를 인가를 했고, 그거에 대한 속성을 주실 수 있게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보이기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값을 참으로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포르풀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포르풀 이용을 하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관련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 배열로부터 삭제된 1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줄 겁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값이 인가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값을 거짓으로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페이지는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VR가 실행이 될 때 첫 번째 페이지만 보이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제가 라벨은 보이게 하겠습니다. 얘도 자, 라벨은 보이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페이지 보이기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뒤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여기에서 에라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값만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실행 버튼이 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스탑 값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탑 값을 관련된 자,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이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이 일단 6개가 보이고 있는데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지만 보이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탭 컨트롤 바 위에서 자,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할 건데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탭에 대해서 자, 마우스 이벤트, 마우스 다운 이벤트인데 자, 확인을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플랫폼 자, 조합 키에서 가보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탭 컨트롤 바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 이 그 탭 바를 하나씩 보이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쪽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자, 페이지에 해당하는 자, 그 각 컨트롤 페이지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하나 얻어 오시겠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shift register 값을 인가를 해서 이제 일씩 증가하면서 현재 탭 내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의 탭 컨트롤 바의 위치 정보를 하나 표현하는 shift register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자, while loop 테두리에서 shift register 추가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숫자 카테고리에서 자, 정수 타입으로 자,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에 대해서 자, 루프가 동작을 할 때마다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대해서 배열 크기 정보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페이지 그 배열 크기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 그러니까 탭 컨트롤의 페이지 개수를 자, 체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자, 이벤트 구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더블 클릭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한 경우에만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크게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더블 클릭 여부에 대한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더블 클릭을 자, 안 한 경우에는 그냥 이 shift register 값을 그대로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더블 클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shift register 값과 배열 크기 값을 비교해서 작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값과 그 다음에 자, 별 크기 값을 비교합니다. 이걸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shift register 값이 자, 별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또 수행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를 전체적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리시겠고,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shift register 값을 자,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1 증가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1을 증가시켜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을 다시 shift register에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온라인을 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배열에 대한 참조번호, 그러니까 참조번호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근데 여기에서 자, 입력으로는 배열을 넣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자,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게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 정보 같은 경우는 이 shift register 값을 이용을 해서 길이 정보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얻은 자, 배열로부터 삭제한 이 그 탭 컨트롤 참조본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포르프 이 부분을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엔 반대로 보이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에라 클러스터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삭제된 부분 배열을 인가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페이지 보이기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는 속성을 자,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블 클릭을 할 때마다 자, 그 페이지가 하나씩 보이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 관련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바이패스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에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요. 타임아웃인 경우, 자, 스탑인 경우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인 경우도 원래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까지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 탭 컨트롤 바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됐고, 더블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생성이 되죠. 근데 자, 페이지가 6개가 되면은 그 이상부터는 이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가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 더블 클릭 이벤트에 의해서 이 페이지를 내가 미리 정해 놓은 페이지 개수만큼 점점 보이게 해서 맥시멈까지 이제 보이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선택한 페이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 이 부분을 좀 아래쪽으로 내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해서 딜리트 값이 변경이 될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관련된 케이스에 딜리트 값을 넣어 주시겠고,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탭에 대한 그 참조번호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어 오시겠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자, 딜리트일 때는 내가 선택한 탭 페이지 넘버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이 마우스 드래그해서 더 하나 만들겠고요. 여기서 자, 값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그 탭 컨트롤 바의 번호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크기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0과 같지 않음을 체크할 겁니다. 자, 근데 0과 같지 않으면 어떻게 체크할 거냐? 내가 선택된 값이 0인 경우에는 내가 이 동작, 딜리트 동작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내가 처리하겠다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 페이지 보이기 기능을 내가 선택한 페이지에 대해서는 안 보이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자, 별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 에라 클러스터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선택된 배열의 인덱스 정보를 얻어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강제 변환점이 생성이 됐죠. 자, 이 부분을 자, 그래서 강제 변환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자, 삽입에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인테저 32빗으로 바꿔주시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 부분은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배열 인덱스 함수인데 아래로 라벨을 좀 옮기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그리고 관련된 인덱스 정보 자,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자, 보이기 기능을 자, 거짓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shift register 값은 일씩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형에서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2를 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뺀 값을 다시 shift register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케이스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겠고요. 자, 더 할 게 없네요. 자, 이 정도 자, 하시겠고, 자, 최대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당길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더 당기겠고, 자, 이 부분도 더 당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벤트 구조 좀 사이즈 줄이겠고, 자, 화일 루프 사이즈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동작이 자,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실행을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페이지만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딜리트 키를 누르더라도 페이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에서 마우스로 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자,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씩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6개까지 됐고요. 자, 여기서 내가 페이지 4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지 4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페이지 4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고, 페이지 2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가 남았을 때는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딜리트해서 0이 아닌 경우, 이 내가 선택된 인덱스 값이 0이 아닌 경우만 동작하고, 지금은 0이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드가 약간 복잡할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결국에는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페이지 보이기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페이지에 대해서 보이게 할 것이냐 보이지 않게 할 것이냐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를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는 페이지를 추가적으로 계속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페이지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